자,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갈 텐데요. 이른바 한일 레이더 공방. 먼저 준비한 영상을 보시고 정의당 김종대 의원 모시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신 대로 지난해 12월 20일 동해상에서 시작된 이른바 한일 레이더 공방이 국제 여론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주장 뭐가 맞는지 따져보고요.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 풀어야 될지 군사안보 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새벽부터 지금 한일 관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레이더 공방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네. 두 나라의 주장의 각각의 핵심 뭐 어떤 겁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네. 딱 압축해서 두 가지로 한번 좁혀보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 왜 두 차례나 그 일본 해상 자위대 그 해상 초계기라는 네. 정보 수집기가 네. 이렇게 광개토 대왕함 우리 구축함에 근접 비행을 했느냐? 한 번으로도 족할 텐데 두 번씩이나. 그것도 낮게 날라와 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들었느냐? 네. 이게 첫 번째고. 네. 좋다 왔는데.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항공기를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장비 운영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일본 측은 그게 아니고 단순한 사진 촬영한 게 아니라 그 사격 통제 레이더를 가동시켰다. 공격용 레이더를 이거는 거의 쉽게 말하자면은 조준을 하는 단계입니다. 거의 교전 직전 단계. 교전 직전 단계. 네. 예, 이렇게 레이더가 표적을 갖다가 계속 식별하고 유도하고 네. 추적해서 이제는 버튼만 누르면은 유도된 전파에 따라서 포나 미사일이 가가지고 격추시켜 버리는 네. 이런 직전 단계이기 때문에 매우 긴박한 그게 사실이라면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네. 사실이라면. 네. 그래서 일본 측은 그렇게 한국에서 레이더를 쐈다. 우린 그런 적 없다. 예, 단순히 사진 촬영만 했을 뿐이고 그때 그 레이더는 북한의 인근에 선박을 탐색하기 위한 아주 성능이 낮은 탐색 레이더를 쓴 거지 그렇죠? 고성능의 사격 통제 레이더 이건 굉장히 고성능입니다. 그런 걸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두 가지로 좁혀져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문제는 기술적 검증을 하면은 다 판명이 되는 문제예요. 실제로 그 광개토 대왕함이나 일본의 P1 해상 초계기는 매우 첨단 장비고 네. 아주 중요한 작전적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런 장비들은 그 활동을 하면서 특이한 어떤 사항이라든가 음성 교신이라든가 또 그 주변 환경이 전부 레코딩, 즉 기록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기술 자료를 갖다가 데이터를 공개해서 검증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그냥 판명이 끝나는데 그걸 일본 측에서는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일본에서 공개한 동영상은 그야말로 영상 그리고 교신 그 내용. 안에서 교신하는 내용, 예, 대화 음성 내용이 정도만 공개가 있습니다. 됐고요. 네. 이거 가지고 이제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우리도 이에 맞서서 반박 동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대응하는 방식이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원래 우리 정부는 이것에 정면 대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12월 20날 이 사건이 일어나고 24일까지 한일 국방부의 그 국장급 회의도 열리고 있었고 예. 외교부에서도 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군사 실무진들끼리는 네. 뭐 이런 문제를 갖고 이상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하면서 있었다는 거죠? 오히려 다른 문제를 협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일본의 방위상이나 또는 그 잔민당의 외교안보부서의 수장들 그러더니 급기야 아베 총리까지 나서서 이렇게 정치인들이 주로 국면을 짜나가는 이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에서는 아니 조용하게 대응을 해서 이걸 굳이 쟁점화하지 말고 조용하게 마무리 져버리자 이랬는데 예상외로 자꾸 정치적으로 이게 확대되니까 뒤늦게 대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만든 게 7일인가요?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네. 예, 사건이 발생하고 일본에서 동영상을 막 뿌려대고 이래고도 한참 지나서 사건이 일어난 지 17일 만에야 동영상을 제작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국방부가 좀 대응이 원체 뜨뜻미지근하고 더디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실 건데 그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대응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었으나 일본 측의 대응을 계속 두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아니, 처음엔 이건 건도 안 된다고 봤어요. 이게 무슨 양국 관계가 이걸로 심각해질 일이냐. 오해가 있다면 풀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결백하기 때문에 레이더를 안 쐈는데 자꾸 이거를 갖다가 들춰내는 방향으로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는 처음에 뭉개고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웬걸 뭉개지지가 않는 게 아니라 일본이 더 크게 거죠. 판을 짜버리니까 뒤늦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봐라. 너네 비행기가 이렇게 가까이 왔다. 이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쟁점 두 가지. 너 왜 성큼성큼 나한테 다가왔어? 예고도 없이 2번씩이나. 그래서 내가 긴장했어. 이건 우리가 하는 얘기고 일본 측은 너 왜 째려봤어? 주로 옛날에 지하철에서 주로 폭행 사건 벌어지는 게 뭡니까? 왜 째려봤냐로 시작되는 거예요. 주로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폭행.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이런 원리로 이게 싸움이 붙은 건데 단순히 애들끼리 싸움이 이제 어른 싸움으로 번진 겁니다. 정치인들이 다 나서고 총리가 나서고 이렇게 돼가지고 커져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뭐 동영상 공개를 일본 측에 지시를 한 것도 아베 총리가 직접 지시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왜 위에서 이렇게 일을 키우려고 하는 걸까?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건은 얼마든지 기술적 검증이 가능한 문제고 양국 정보가 합의만 하면은 단 하루면은 진실은 판명납니다. 그런데 일본 측에서는 자기네 정보 수집 능력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 측에서 쏜 레이더의 그 주파수 파장과 그 강도, 출력, 세기 이런 세 가지 데이터가 다 녹음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또 그래야 정상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공개하게 되면 그걸 탐지하는 자기들의 능력이 노출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탐지 활동을 하는 그 주파수 대역이 오픈돼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상대방이 레이더를 발사했을 때 그 경고가 울리거든요. 그런 시스템까지 다 드러나게 됐어요. 라곤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RWR이라고 RWR. 그게 뭐냐면은 레이더 워닝 내가 걸렸다라는 리시버. 거죠. 그러니까 RWR 레이더 경보 장치입니다. 이게 상대방이 너를 지금 조준하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게 비행기 안에서 자동으로 경보가 울려요. 그러면 그런 시스템이 다 노출되면 해상 자위대 정보 수집 능력이 이게 밝혀집니다. 그게 밝혀지면 어떤 제3국 그 함정이 나를 전파 방해를 그 주파수 대역에 맞춰서 째밍을 한다 그럽니다. 이걸 하게 되면은 이 항공기 무력화된다. 이래서 못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스모킹 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가운데서 나는 증거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해야 되니 답답한 노릇이죠. 자, 이 시점에서 저희가 국방부의 반박 영상이요. 이거 한번 직접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물을 원하고 있답니다. 들어가려. 네, 우리 국방부 이 영상 보신 거는요. 전부 전체 다가 우리가 찍은 건 아닙니다. 보셨듯이 일본 초계기가 공개한 영상도
함께 편집을 한 건데요. 핵심은 일본 초계기가 오히려 조공 비행을 했고 네. 이거 위협 행위다. 네. 사과해라. 지금 이게 지금 우리 국방부의 주장입니다. 고도가 보면 이제 150m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위협이 되는 거리인가요, 통상? 150m는요. 네. 거의 바다에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해상 초계기는 네. 물속에 있는 잠수함을 잡는 비행기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높이 떠서 다니는 비행기가 아니겠죠. 그래가지고 이 비행기는 귀환하면은 네. 그 정도 거리면은 샤워로 다 목욕을 시켜야 됩니다. 이 비행기 염분 전체. 때문에. 염분 때문에. 이 정도 예. 거리면 염분이 그렇군요. 올라와가지고 비행기를 덮어버릴 정도로 가까운 네. 거리인데 네. 그 함정이 있는데 인근에 와가지고 그렇게 낮은 고도로 비행을 할 때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네. 와서 한국 군함인 거 알았고 그리고 특별히 근접 비행을 한 거는 그 971번이라는 네. 광개토대왕항의 함 번호가 한 번. 옆에 찍혀 네. 있어요. 네. 이걸 촬영하기 위해서로 보여지는데 이 최신형 항공기가 그러면 한번 그걸 촬영하거나 식별하면 됐지. 되돌아간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또 와. 그래가지고 팔자형 비행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아니 저 정상적인 비행도 아니고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데 이 진동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저 한국 측에다 뭔가 좀 과시적인 비행을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정보 수집 활동이라 하더라도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게 이런 어떤 그 의심을 가져봤을 법하고 그래서 광개토대왕함에서는 그걸 사진으로 촬영해놔라 해가지고 이 광학 카메라를 돌렸죠. 근데 묘한 게 있어요. 그 광학 카메라에 레이더가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문제가 된 사격 통제 레이더가. 그런데 그건 가동 안 하고 돌리기만 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증거가 있으면 내놔라.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만약에 그 사격 통제용 레이더 네. 이거를 만약에 가동을 했다면 초계기에서 그걸 알았단 말이죠. 그럼 통상 항공기 입장에서는 이거 공격 신호니까 네. 피하든지 뭐 아니면 다른 어떤 뭐 공격적인 행위를 맞대응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아까 팔자 비행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이렇게 선회를 하는 게 정상적인 건가요? 네, 제가 네. 거기에서 한일 양측 주장을 면밀히 봤는데 네. 참 재밌는 게 그럼 레이더 전파 경고가 언제 울려나는 거예요? 근접했을 때가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때가 아니에요. 그럼 언제입니까? 멀어져서 이미 5km 밖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비행기가 떠오릅니다. 네. 왜냐? 인근에 해경함도 있고 네. 조난된 북한 선박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사진으로 다 촬영할 수 있는 고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경 사진을 다 잡으려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멀찍이 그 사정거리 밖으로 가서 이격 그 떠오르는 와중에 사격 통제 레이더 전파를 맞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웃기는 건데 그러다 멈췄다가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이상한 게 네. 아니 그러면은 그때 광개토대왕함에서 그 멀리 이미 지나가 버린 비행기를 왜 그걸 갖다가 사격 통제 레이더를 가동했겠느냐. 이건 일부러 이렇게 하려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게 증거물이 나오고 그 기록된 데이터가 까지면서 그래가지고 우리 레이더의 주파수 출력하고 맞춰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뭐 장난삼아 했는지 과시적으로 했는지 위협삼아 했는지 말씀하신 뭔가가 대로 이래 금방 되는 드러날 건데 텐데요. 금방 네. 드러나는데 근데 설명이 이상해요. 이미 가버린 비행기를 왜 저기 전파 발사를 하고 그러다가 그 비행기가 또 와 구축함으로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이상한 설명들을 해야 되니까 이상한 주장이고 이거 자꾸 또 불필요한 혼란과 추정을 남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한일 네티즌 간에도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현상은 사실 우리 외교 관계나 뭐 한일 관계에 비추어 봤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연초부터 부정적인 신호지 않습니까? 이거 양국 어떻게 풀어야 간에 됩니까? 큰 손실이죠. 네. 그리고 국방부 동영상에 음성 그 음향은 왜 넣냐? 그다음에 왜 자위대가 공개한 일본의 영상을 사용했냐? 별의별 게 다 터질거리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막 그 우리나라를 두들겨 패는 방식으로 여론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뭐 우리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에 맞대응할 것이고. 근데 제가 우려되는 거는 지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 네. 유달리 주변 관계가 안정돼 있어야 되고 우리가 국제 협력을 받아서 앞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해야 되는 이 시점.
시점에 이런 식의 어떤 그 갈등 요인이 불거져가지고 불편한 사이가 된다면 또 역사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문제하고 결부가 된다고 했을 때 앞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 관리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또 어려움이기도 하고 딜레마기도 한 것이죠. 사실 군에서 이렇게 군끼리 이런 의견 교환을 한다든지 서로 주장을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그걸 해결하려면 사실 좀 더 고위층, 정치 최고위층에서 해결을 하면 좋을 텐데 일본은 지금 아베 총리가 지금 나서서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이 좀 골치 아픕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심사가 뒤틀려 있었는가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이게 강제징용 판결 이런 부분까지 강제징용 다 위안부 포함되어 합의 있죠? 파기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남북한이 가까워지고 있는 데 대한 견제 심리입니다. 예, 그래서 통일된 한국은 중국화된다고 믿고 있어요, 일본은. 예,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견제 심리가 얹혀지면서 그 견제 심리에 편승한 지정학적 도발이다. 지정학적 도발. 저는 일본의 도발적 본성이 최근에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집단적 자위권도 행사하는 군사적 어떤 그 강국이 된 일본이 말하자면은 통일 한국이나 남북의 통합에 대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견제 목소리를 내는 지정학적 도전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 말씀 나눌 건 더 많은데 저희가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쉽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에 또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